NBA는 모든 농구인들이 뛰고 싶어하는 꿈의 무대입니다. 미국 대학에서 혹은 다른 해외팀에서의 정상급 선수들이 매년 신인 드래프트를 통해 NBA로 진출해 왔는데요. 하지만 이들 중 순수 동양인들은 힘겹게 겨우 입성하거나 빠르고 과격한 경쟁에서 몇 년 못 버티고 자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이유는 어쩔 수 없이 극복하기 힘든 신체적 열세와 서투른 언어 소통, 그리고 자국에서 받았던 미국과 다른 농구 훈련 방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보는데요. 하지만 이런 걸림돌들을 모두 극복하고 NBA 명예의 전당에 이름이 기재될 정도로 미국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친 단 한 명의 아시아인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야오밍. 동양인도 NBA에서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만들어준 선수이며 그 동시에 비운의 선수이기도 합니다. 2m29의 거대한 키를 가지고 골밑을 장악했던 야오밍에 대해 지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 중국 상하이에서 태어난 야오밍은 전직 프로 농구 선수였던 부모님처럼 9살부터 초등학교에서 농구를 시작했는데요. 유전자가 남달라서 그런지 10살 땐 이미 165cm까지 키가 자라 있었습니다. 당시 그의 성장판을 검사해본 의사는 2m20을 넘길 것 같다며 진단을 내렸고, 이를 알게 된 초등부 감독은 야오밍이 훗날 단순 키만 큰 프로 선수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드리블과 원거리 슈팅 훈련을 혹독하게 시켰다고 합니다. 13살 때 키가 무려 193cm까지 자랐고 농구 기본기가 튼튼했던 야오밍은 중국 프로 구단인 상하이 샤크스로 들어가 주니어 팀에서 활동했습니다. 하루에 10시간이 넘게 강도 높은 훈련을 거의 매일 4년 동안 받았는데요. 입단한 지 한 달 만에 몸무게가 20kg나 빠질 정도로 힘들었다 합니다. 17살이 되자 곧바로 성인 선수로 경기를 뛰었는데 이때 키는 2m20에 가까웠습니다. 그의 첫 성인 무대의 성적은 평균 10득점과 8리바운드로 교체 멤버치곤 비교적 무난했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1998년 여름에 나이키 농구 캠프로부터 초청을 받았고 그 자리에 참가를 했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농구 유망주들이 한 곳에 모여 경기를 하고 훈련을 받는 이 캠프에서 야오밍은 준수한 활약을 하며 NBA 관계자들의 관심을 얻게 되었는데요. 이때부터 그는 더 큰 무대인 NBA로 진출하겠다는 꿈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중국으로 돌아와 두 번째 시즌을 준비 중인 야오밍이 훈련 도중 왼쪽 발에 골절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급격한 성장 속에서 혹독한 훈련을 소화해 오다 보니 충격과 자극이 뼈에 지속적으로 누적되었고 그게 심각한 피로 골절로 이어진 것인데요. 결국 두 번째 시즌을 통으로 쉬었고 그 덕에 회복은 되었지만 앞으로의 선수 생활 중 그의 큰 키를 왼쪽 발이 얼마나 버텨줄지는 불확실해졌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시즌 동안은 별 탈 없이 경기를 뛰었으며 게다가 평균 20득점 10리바운드는 가볍게 넘길 정도로 대단한 활약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리그 결승전에서 두 번 연속 왕즈지라는 중국 최고의 스타에게 막혀 2등만 한 채 시즌을 마무리했는데요. 2001년 여름에 왕즈지가 NBA로 떠나자 야오밍은 곧바로 기회를 틈타 01-02 시즌 첫 우승을 해냈습니다. 당시 그의 기록은 평균 38.9점, 20.2리바운드, 슛 성공률 76%로 어마어마한 수치였으며 그 이전인 2001 아시안컵에서 1등을 했었고 이젠 중국 리그까지 우승해낸 야오밍은 명실상부 아시아의 최강 선수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2000년 올림픽에서 미국과의 경기 때 걸어다니는 만리장성이라고 불릴 정도로 대단한 활약을 했었는데요. 그때부터 이미 스카우터들은 본격적으로 지켜보기 시작했고 야오밍이 2002 NBA 드래프트를 신청하자 그가 첫 번째 순위로 뽑힐 거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농구협회 측은 야오밍의 미국 진출을 막으려 했는데요. 당시 NBA 선수였던 왕즈즈가 프리시즌 훈련에 집중하기 위해 그 기간 동안의 국제대회 참가를 안 하겠다고 말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협회는 곧바로 그에게 징계를 때렸고 한편 야오밍도 훈련 때문에 국가대표 소집을 거절할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자국 선수 발전과 마케팅을 놓칠 수는 없는 법. 협회는 무슨 일이 있어도 국가대표 부름을 받으라는 조건을 제시하였고 야오밍은 할 수 없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드래프트에 참가한 야오밍은 예상대로 1순위에 뽑혔고 휴스턴 로켓츠의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곧바로 프리시즌 훈련에 참석할 여유도 없이 2002 부산 아시안게임과 농구 월드컵에 불려나갔습니다. 참고로 이 대회에서 한국이 극악의 확률을 뚫고 중국을 기적적으로 이겨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프리시즌 뒤늦게라도 휴스턴 로켓츠에 합류한 야오밍. 동양권 문화에서 바르게 자란 그는 다른 선수들 입장에서 봤을 땐 그저 내성적인 덩치만 큰 선수였습니다. 게다가 낯선 환경이기도 하고 영어까지 서툴러서 인종차별이 존재하는 미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할 우려도 있었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구단 측에선 사전에 미리 근처 대학의 중국인 교수를 초빙했었고 팀 선수들에게 중국 문화에 대해 가르쳐줬다고 합니다. 그 덕에 팀원들은 야오밍을 호의적으로 맞이해줄 수 있었고 그들 중 한 선수는 야오밍이 팀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 도움을 줬으며 뿐만 아니라 NBA 선배로서 경기 중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 많이 알려줬다고 하는데요. 늘 항상 적극적이고 터프해지라는 말을 해줬던 그에게 야오밍은 지금도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야오밍 또한 변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한 부분도 있는데 야오밍은 떠듬거려서라도 영어로만 말하려 했으며 그 결과 팀원들 간의 경기 중 소통은 물론이고 4년차부터는 통역사가 없을 정도로 말을 잘하게 되었습니다. 프리시즌이 끝나고 이제는 1순위로 뽑힌 가치를 입증할 때가 되었으며 야오밍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반반이었습니다. 2m29의 큰 키에 슛 감각이 매우 좋아 골밑 이외의 위치에서 다양한 공격 루트를 만들어낸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느린 스피드와 키가 큰 탓에 빨리 소모되는 체력이 약점으로 꼽혔습니다. 2002년 10월 30일 벤치 멤버로 투입되어 11분을 뛴 야오밍은 이날 득점을 1도 못해보고 패배했습니다. 전문가들이 말했던 느린 스피드는 정말 승리의 발목을 붙잡는 요소였으며 NBA만큼 거치고 빠른 농구를 경험해보지 못한 야오밍은 그대로 별 손도 못 쓴 채 개막 7경기를 평균 이하의 경기력으로 부진하고 말았습니다. 약점이 부각되는 경기력을 계속 보이자 많은 팬들이 실망하기 시작했는데요. 심지어 찰스 바클리라는 과거 유명 NBA 선수가 야오밍이 19점 이상 득점할 시 케니의 엉덩이에 뽀뽀를 하겠다며 방송 중 조롱 섞인 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비관적 상황에 빠진 야오밍은 경기력에 빠른 반등이 절실했고 그건 곧바로 8경기째에서 나타났습니다. 눈치 보지 말고 적극적으로 내지르는 성향을 가지려고 했던 동료의 조언으로 야오밍은 평소보다 과격하게 몸을 밀고 들어갔고 그 결과 LA 레이커스 전에서 20득점을 뽑아내며 슛 성공률 100%를 찍는 반전을 보여줬습니다. 이 경기를 기점으로 야오밍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던 팬들의 시선은 180도 달라졌고 4일 뒤 댈러스전에선 30득점 16리바운드의 대기록을 뽑아내자 NBA 선수들도 그를 만만하게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센터임에도 불구하고 경기 흐름을 읽거나 패스까지 잘 뿌리는 진행적인 모습을 보이자 감독은 야오밍을 즉시 선발 멤버로 승격시켜줬습니다. 큰 키와 긴 팔을 이용해 골밑을 꽉 잡고 있던 야오밍은 우승 후보 샌안토니오전에서 레전드 선수들을 상대로 27득점 18리바운드 3블락의 압도적인 활약을 보였는데요. 그들 중 한 명은 이날 경기 후 인터뷰에서 내가 어떻게 해봐도 막을 수 없었다 라며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이렇게 빅맨 포지션에서만큼은 야오밍이 그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았는데요. 그러자 팬들은 역대 탑5 안에 드는 샤킬 오닐과의 대결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부상에서 복귀한 오닐은 평균 25득점 10리바운드 이상을 기록하며 골밑을 폭격하고 있었고 휴스턴과의 경기 전 인터뷰에서 인종차별적 농담을 던지며 야오밍을 도발했습니다. 경기는 비록 휴스턴이 이겼지만 야오밍은 오닐과의 1대1 대결에서 31점을 내주고 말았는데요. 140kg의 굵은 하체로 이제껏 다른 센터들과의 몸싸움에서 밀리지 않았던 야오밍이 몸무게 더 나가고 유연하기까지 한 10년차 오닐을 상대하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그를 쉽게 이긴 건 아니었으며 예상보다 뛰어났던 야오밍의 실력에 존중을 내비쳤고 훗날 자신의 인종차별적 도발을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루키임에도 불구하고 올스타에 뽑히는 영광을 받았지만 정작 중요한 신인왕과 플레이오프엔 도달하진 못했습니다. 기존의 약점이었던 스피드와 체력을 길러 두 번째 시즌을 시작한 야오밍은 전보다 더 나은 평균 기록을 냈고 정규 시즌 82경기 모두를 선발 멤버로 소화해냈는데요. 과거 2m20이 넘는 장신 센터들은 이제껏 잔부상과 좋지 않은 체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야오밍은 그들과 다르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생애 처음으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했는데 하필 첫 상대가 코비와 오닐이 있던 레이커스였고 그 벽을 넘진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맞이한 04-05 시즌 휴스턴은 2년 연속 득점왕을 차지했던 트레이시 맥그레이디를 데려오면서 상위권은 물론이고 우승도 노려볼 법한 팀이 되었는데요. 많은 팬들은 득점 머신 티맥과 리그 최고의 센터를 향해 급성장 중이던 야오밍과의 조합에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예상대로 그 둘은 골밑과 외곽에서 큰 활약을 보였고 2004년 12월 9일날 경기 종료 전 35초 동안 13점을 퍼부으며 기적의 1점차 역전승을 이루어낸 것으로 유명한 티맥 타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계속 승승장구하며 플레이오프에도 진출한 휴스턴은 첫 팀으로 댈러스를 만났는데요. 첫 두 경기를 모두 이기면서 앞서 나갔지만 나머지 경기들을 거의 죽쓰는 바람에 1라운드에서 또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네 번째 시즌을 맞은 야오밍은 여느 때보다 의욕이 넘쳤습니다. 티맥과 손발을 맞추는 두 번째 시즌이기도 했고 이번에야말로 2라운드 진출을 넘어서 우승을 하겠다는 야심찬 포부와 함께 말이죠. 그러나 시즌 시작하자마자 티맥은 잔부상을 당하며 중간중간 경기를 못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자 어쩔 수 없이 야오밍이 그때마다 전적으로 경기를 이끌면서 득점을 책임져야 했고 급격하게 늘어난 출장 시간 때문에 그도 12월에 부상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하필 부상 부위가 과거 중국 프로 선수일 때 골절당했던 왼쪽 발이었습니다.
두 핵심 멤버가 빠져있는 동안 휴스턴은 거의 패배만 당하고 있었고, 당시 1월부터 복귀한 야오밍은 팀을 플레이오프 순위권으로 올려놓고자 매 경기 평균 25득점 가까이 골을 넣었고, 자유투 확률은 90%를 육박할 정도로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더 이상 루키 때의 내성적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피지컬과 농구 지능 그리고 부드러운 슈터치 감각만으로 골밑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야오밍 혼자서는 팀을 플레이오프 순위권으로 끌어올리지 못했고, 결국 혼자 거친 골밑에서 치열하게 몸싸움을 하다보니 또다시 시즌 말에 왼쪽 발뼈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다섯 번째 시즌, 부상에서 회복하고 돌아온 야오밍은 시즌 초반 25경기에서 평균 26.8득점, 9.7 리바운드, 2.3 블락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우며 강력한 정규리그 MVP 후보로 주목받았는데요. 루키 시절부터 늘 오닐한테 패배해왔던 야오밍이 이젠 그를 앞에 두고 34득점을 뽑아내며 첫 매치업 승리를 이뤄내기까지 했습니다. 비록 오닐은 전성기가 끝난 상태였지만 작년 시즌 우승을 이끌 정도로 실력은 건재했으며, 그를 이긴 야오밍은 명실상부 리그 탑급의 센터로 발돋움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 이틀 전인 12월 23일 경기에서 그는 볼 경합 도중 오른쪽 무릎 부상을 당해버렸고, 이후 30경기나 결장했는데요. 키가 워낙 큰 탓에 뜻하지 않는 부상 위험이 늘 있었지만 야오밍은 이에 겁내지 않고 복귀 후 남은 경기를 적극적으로 뛰면서 평균 24득점을 뽑아냈습니다. 플레이오프에서도 1라운드 7경기 동안 20득점, 10리바운드 이상의 좋은 기록을 냈지만 또 2라운드 문턱을 넘어가지 못한 채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매년 올스타에 뽑히며 계속 상승 중이었던 기량만큼 출전 시간은 늘어났고 그의 부상 확률도 높아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야오밍은 단 한 경기도 빠지지 않고 평균 22득점, 10.8 리바운드의 활약을 보이며 0708 시즌을 뛰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구단 측 의료진들은 그의 왼쪽 발이 피로 골절 직전까지 왔다는 걸 알게 되자 곧바로 56경기째부터 휴식 조치를 내렸습니다. 휴스턴은 야오밍 없이 정규 시즌을 무사히 마치고 플레이오프까지 진출은 했지만 또 1라운드에서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선수를 부상으로 잃지 않기 위한 구단의 조치 덕분에 야오밍은 컨디션을 찾을 여유가 생겼습니다. 근데 중국 농구협회는 이러한 상황을 알고도 야오밍을 국가대표로 차출해서 경기에 투입시켰는데요. 하필 다른 나라도 아닌 국가 명예가 달린 베이징 올림픽이라서 거부할 수도 없었습니다. 애시당초 거절 권한도 없었을 뿐더러 이미 차출에 무조건적으로 응하겠다고 약속한 상태에서 NBA로 간 거라 매년 프리시즌마다 국제대회 경기를 뛰어왔습니다. 다행히 부상만큼은 당하지 않고 돌아와 08-09 시즌을 시작했고, 야오밍은 처음부터 정규 시즌 경기의 대부분을 뛰었습니다. 게다가 인생 처음으로 플레이오프 1라운드를 이기고 2라운드까지 진출하는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우승 후보 LA 레이커스였는데요. 팀액은 애시당초 기량 저하와 큰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한 상태였고, 여기서 지면 더 이상 우승 기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한 야오밍은 첫 1차전 때 필사적으로 뛰었습니다. 경기 종료까지 5분밖에 안 남은 상황, 근소하게 앞서고 있던 휴스턴은 또 한 번의 날벼락을 맞고 마는데요. 야오밍이 코비 브라이언트의 돌파를 막으려는 도중 하필 작년 시즌에 부상당했던 오른쪽 무릎을 또 다치고 말았습니다. 감독과 선수들은 좌절했고 의료진은 그를 데리고 나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야오밍은 이렇게 시즌을 끝내고 싶지 않았기에 스태프들의 만류를 뿌리친 채 절뚝거리며 다시 코트로 나와 남은 마지막 시간을 뛰었고, 이날 28득점을 꽂으며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부상 투혼을 보여준 멋진 경기였지만 사실상 그의 커리어는 끝났음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2m29에 140kg, 빠르고 과격한 몸싸움이 일어나는 NBA에선 오래 버틸 수 없는 몸이었고, 무릎뿐만 아니라 18살 때부터 위태로웠던 그의 왼쪽 발뼈는 또 부러지기 직전이었습니다. 결국 야오밍은 플레이오프 도중 하차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와 팀맥이 없는 휴스턴은 당연히 탈락했으며 전문 의사로부터 더 이상은 농구 선수로 활동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라는 진단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커리어를 끝내고 싶지 않았으며 09-10 시즌을 포기하고 발에 인공관절을 심는 대수술을 받습니다. 그 후 재활치료를 꾸준하게 한 뒤 10-11 시즌에 복귀를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그는 5경기 만에 또 부상을 당했고, 이번엔 다리에 철심을 박는 수술을 받으며 시즌을 접어야 했습니다. 이때 야오밍의 나이는 겨우 30세, 그의 몸은 정말로 경기를 못 뛸 정도가 되었고 자신감도 바닥났기에 결국 그는 2011년 7월에 은퇴를 선언하였습니다.
비록 느린 스피드를 지녔기에 속공과 골밑 이외의 지역에서 수비가 불안했지만 야오밍은 이 약점을 커버하고도 남을 정도로 수준 높은 공격을 보여줬는데요. 숨만 쉬어도 파울을 불릴 정도로 심판진들이 편파적 판정을 그에게만 유독 심하게 했지만 이걸 다 감수하면서 당시 한때 리그 최고의 센터 반열에 오를 정도의 수준이었던 야오밍은 정말 대단한 선수였습니다. 그런 이유로 2016년엔 샤킬 오닐과 함께 NBA 명예전당에 등록되었고 2017년엔 9년 동안 몸담아왔던 휴스턴 로켓츠의 영구 결번 선수가 되었습니다. 은퇴 후 야오밍은 자신을 키워준 상하이 샤크스의 구단주가 되어 팀을 운영했고 와인 사업과 무차별적으로 밀렵당하는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광고도 찍는 등 여러가지 활동을 해나갔습니다. 그러고 2017년 37살의 나이에 만장일치로 중국 농구협회 회장직을 맡게 되어 자국 유망주들 발전에 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NBA를 처음 접하게 해준 야오밍은 아직까지 제가 첫 번째로 좋아하는 선수인데 그를 뛰어넘는 동양인이 언젠간 한번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